목적들을 씨도 없이 죽단쳐버리고 반미래 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안아오려는 백두산 흉룡강군의 기상을 과시하는 설선 최정예 포병무력의 화력 타격.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소나무도한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 흉룡무력은 이미 선포한 대로 강력한 핵선제 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서북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타격 시위는 어떤 침략의 무리도 일격에 격렬소탕할 수 있게 준비된 무적의 강건 우리 민군대를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남반구 굉장히 민감한 상황까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그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이 남을, 남이 북을 과연 어떻게 군사적으로 상대하고 있을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공격 전술인데요. 이정훈 의원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은 그 전현지대에 앞에 네. 보병 군단이 있고 그대 기계화 군단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전쟁을 하게 되면은 현대전은 전격전 개념에 의해서 장거리 로켓을 먼저 발사하고 그다음에 포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 2차 대전 때 등장한 유명한 작전이 전격전입니다. 그런 기동전술이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대량군주의적 기동전술이라 그래가지고 네. 파도가 치듯이 계속 기동전술을 하는 겁니다. 네. 재파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네. 우리도 왜 두 개 군단이 가만히 있으면은 군단장끼리 내가 더 높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보병 군단하고 뒤에 있는 기계화 군단하고 서로 싸움이 있어가지고 뒤에 기계화 군단을 앞에 있는 보병 군단에 예속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따라서 그 두 개 군단 병력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쳐서 구멍이 나면 그 지역으로 강력한 기계화 부대를 넣어서 서울을 점령한다는 것이 북한의 전술입니다. 자, 그럼 순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저 먼 뒤쪽에서 미사일을 먼저 쏜다. 이것이 네, 첫 번째 예상한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 미군이 먼저 미사일을 쏘고요. 그다음에 네. 전투기로 때리고 이걸 A-Day 작전, 항공을 통한 네. 작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를 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육군이 들어가는 전투가 됩니다. 그 전쟁이 맨 처음에 개시될 때는 네. 약 1시간 정도는 상호 대화력전, 포병전, 네. 미사일전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항공비는 뜨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순서별로, 순차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미사일을 퍼부면서 네. 또 장사등포를 퍼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러면 포 속에서 못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앞에 있는 보병들이 전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면서 보병이 그러니까 전진하고요.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5태 사격이라서 한 번에 동시에 맞는 것처럼 네. 중요 전략 부지에서 동시에 전부 쏘는 겁니다. 네. 동시에 쏘면서 그 쏘는 사이에 우리 쪽이 방어 준비를 못 하고 있을 때 네. 기동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저게 이제 조금 좀 변경이 돼가지고 네. 1제대, 2제대, 3제대 이런 부대를 배치했다가 네. 지금은 전부 일제대로 몰아가지고 일고에 몰아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핵무기와 화생무기를 초전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북을 공격할 때 어떨지 보통 이제 작전 계획 5015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어떤 개념인지 저희가 좀 자막이 나가고 있죠.
자, 5027의 후속 군사작전 계획 5015라고 좀 표시가 되고 있죠? 후속이 아닙니다. 네. 별개입니다. 네. 5027이 가동되는 상황이 있고 5015가 가동되는 상황이 있고요. 북한이 전면전으로 들어온다면 5027이 가동되고요. 네. 공격을 한다면 5015를 가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15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그 5015라는 뜻이죠? 그럴 겁니다. 좀 아닐 다른 겁니다. 의미입니다. 저 한참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네.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군이 붙이는 건 1000단위로 나갑니다. 지역 단위가 앞에 오고요. 네. 한반도 지역이 1 아니면 2 같습니다. 미국에서 보기에. 네. 자, 그리고 결국 북한의 핵이라는 건 물질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핵무기와 관련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과연 신규로 짜여진 작계 5015에 따르면 어떤 것들인지 좀 김기호 교수께서 소개해 만약에 우리가 어제도 토의했지만 네. 노동미사일의 핵탄두 20km 틀어서 서울에 떨어지면 뭐 백마백까지 죽는다는 큰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할 징후가 있으면 자유적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타격하겠다는 거죠. 인공위성이 보고 네. KH-11, 12 정찰호성이 보고 글로벌 호크에서 보고 나서 네. 감지에서 바로 타격하고 네. 바로 그 현무에서 타격하고 네. 근데 저 미사일 기지만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저 백두산의 삼지연이라 그런데 네. 거긴 김정은의 특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 지도부 리더십을 격파한다 이른바 참수작전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그 제이담이라든지 네. 또 슬램 ER이라든지 네. 또 뭐 재즘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럴 때 한국하고 미군의 역할이 좀 분담이 되는 겁니까? 조금 분당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네. 좀 해드릴게요. 이 네.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뒤통수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속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핵미사일 쏩니다 하고 표시하고 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짜도 여러 개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다 때려야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제 가짜로 저런 노동미사일 진짜 이걸 막 섞어서 곳곳에 이렉션 수직 발사를 세우면요. 그렇겠죠. 네. 우리는 여기에 있는 현무 미사일하고 에이타킴스, 네. 주한미군의 에이타킴스, 그다음에 미군의 토마호크와 잠수함이나 구축하면서 또 우리의 해군에 있는 해송 미사일 같은 게 그 모든 거를 동시에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게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TOT 사격이 타임 온 타겟. 네. 모든 폭탄이 같은 시간 내에 표적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일제히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작게 5015의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삼지연 얘기인데 역시 김정은이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역시 수교를 노려야 한다. 그 지난번 리비아 네. 카다피 네. 소용당할 때 네. 카다피 궁을 정밀 포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전부 몰살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김정인의 동선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네. 김정인에 대해서 정밀 폭격을 하는 거죠. 그것은 네. 방금 얘기한 슬램 ER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꽃바이 그 AG-103 그걸 타격할 수 있고요. 네. 현무 회수할 수 있고 또 우리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발사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스텔스기 했죠. 스텔스기. 네. 스텔스기로 가가지고 B2 스텔스나 F-22로 가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또 부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대. 네. 이번에 와 있던 그 75 레인저 연대. 네. 또 CCC 같은 것을 표적으로 가서 유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논의한. 네. 예. 자, 레이더 기지도 공격해야 되고 또 그다음 김정은의 그 사무실, 집무실까지 또 벙커까지 타격하는 것. 그것이 최초의 작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기지는 우리 레이더가 우리 여러 가지를 탐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가 북한군 레이더에 가가지고 자폭해가지고 북한군 레이더 기지를 그냥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들이 초전에 많이 운영이 됩니다. 자, 이런 저 초기 작전 상황에서요. 미국하고 우리 사이의 역할 분담이라 그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평소에 군대가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과 더불어 뭘 한 거 하면 정보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어떨 때에는 여기 지역에서 미사일을 세우더라, 여기 세우더라 위치를 다 파악해갖고요. 네. 그거를 표적 할당을 해놓습니다. 우리 경제의 법칙에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경제의 원칙이죠. 네. 전쟁도 똑같이 가장 적은 표를 쏴서 미사일을 쏴서 가장 효과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영화 보면은 적이 막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써서 일제 사격하는 거 있죠. 이거 전쟁으로 하면 빵점짜리입니다. 네. 한 발로 하나씩 없애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모든 표적에 대해서 하나씩 배정을 해놔서 우리 현무 1, 2, 3는 어디를 잡고 현무 3C는 묘를 잡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정보 활동으로 늘 해놓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는 작전이 아까 말한 대로 김정은이를 제일 먼저 제거하고 레이더 미사일 기지를 죽이는 거를 마비전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전투력은 살아있어도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걸 마비전이라고 합니다. 마비전. 네. 김정은을 먼저 제거하는 이유가 네.
머리를 제거하면은 그다음부터 네. 사고가 중지됩니다. 네. 현재 최근에 그 황병서가 네. 좀 전파하고 있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기하게 되면은 북한군 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과거 김일성 씨도 그랬고 김정일 씨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씨도 마찬가지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김정은만 제거하면은 북한 전체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모든 목표가 김정은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렇게 작게 502호를 바탕으로 김정은 참수 작전을 시작하고요. 북한 역시 다양한 공격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나리오가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차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국면도 저희가 좀 자세히